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처지게 되고 따로 중력의 힘을 특별히 더 받고 자기 혼자 빨리 처지고 밑으로 떨어진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근육 때문에 밀렸다기보다는 시술자의 미숙함이라든지 뭐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필러가 네. 윤곽 수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대박 효과, 무차별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술법을 나열하고 이 방법들의 한계 또는 부작용,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시술에도 정말 크게 좌지우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네. 뭐 변형이 됐거나 그러니까 뭐 윤곽이 함몰됐거나 처졌거나 변형이 됐으면 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 모독. 오늘은 우리 닥터 배,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죠. 배원혁 선생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3부작으로 영상을 지금 제작하는데 마지막 편입니다. 한국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필러 시술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 영상에 대해서 한 피부과 선생님께서 또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제 반박을 한 그 영상에 대해서 좀 제3자를 통해 이 객관적인 좀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닥터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히알루론산이 흡수 100%, 그다음에 녹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처지게 되고 그리고 근육 따라 이동한다 그러나요? 뭐 그런 네. 내용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맞는 말이긴 합니다. 네. 뭐 지구상의 모든 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겠죠. 근데 이 필러가 주입된 후 주위 조직이랑 분리가 돼서 따로 중력의 힘을 자기 혼자 빨리 처지고 밑으로 떨어진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오래전부터 미용적 사용이 금지되어 왔던 액체 실리콘 아시죠? 네. 액체 실리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동을 하고 처지고 피부 괴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 된 거고요. 네. FDA 승인이 있는 제품, 특히 하이루론산 제품은 특히 시술을 할 적에 뭐 많은 양을 한 곳에다 그냥 볼럿으로 쭉 집어넣는 게 아니고 네. 소량을 촘촘히 층을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주위의 조직이랑 이렇게 다 물려 있도록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따로 놀면서 처지고 뭐 중력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다?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입가 팔자주름인데 히알루론산 제품을 맞았는데 네. 오히려 입가 팔자주름은 펴지지가 않고 네. 그 위로 볼록하게 올라온다. 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 이유를 볼에 있는 근육이 움직임에 따라서 히알루론산 제품이 밀려서 이동을 했다고 설명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네. 뭐 이런 말은 의사로서 하면 안 되는 걸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좋지 않은 얘기는 한데요. 그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 하여튼 주사를 여기다 집어넣다 보면 네. 입가 팔자주름에 피하 조직 유착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밑에 딱 붙어 있어서 주사약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주사약이 들어가는 부위를 갖다가 아주 섬세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저항이 가장 약한 곳 윗부분이랑 밑에 부분으로 그냥 쭉 빨려 들어가 버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 근육 때문에 밀렸다기보다는 시술자의 미숙함이라든지 뭐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가짜 제품일 수도 있겠네요. 뭐 진품을 사용했을 적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네. 네. 예, 그 원인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전 충격적이었어요.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네. 뼈가 함몰된 사진 보여주시면서 네.
이 필러가 녹지 않아서 굳은 상태에서 뼈를 계속해서 이 압박을 줬기 때문에 뼈가 푹 움푹 파이게 됐다.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용에. 네, 저도 사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당황하셨죠? 네, 예, 예.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뼈에 지속된 압이 가해지면 뼈가 손상이 있고 함몰되고 파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네. 하물며 이마에 조그만 종양 같은 게 아니면 종기 같은 게 시스트 같은 게 생겨서 네. 그거를 방치해 둔다면? 방치해 두면 네. 그걸 빼고 오실 적에 들어가 보잖아요. 네. 뼈가 이렇게 살짝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무턱인 경우 턱이 너무 짧고 뒤로 밀려 있을 적에 보형물을 넣어서 대부분 성형 수술을 하잖아요. 턱 융비술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무슨 이유든지 간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뼈가 파여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생각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뼈가 파이지 않게 하려고 하면 보형물을 작은 거를 쓰거나 아니면 함몰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보형물을 큰 거를 써야 될 경우에는 아예 보형물을 안 쓰고 뼈를 잘라서 앞으로 끌어내주고 타이타늄 플레이스랑 스크루를 써갖고 고정해주는 아까 닥터 김 선생님 같은 분이 하시는 윤곽수를 하게 되죠. 저도 하는데 네. 그런 시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뼈를 자르고 끄집어내고 스크루를 박는데 그러면 뼈에 더 무리가 가지 않냐. 맞긴 맞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뼈에 무리가 가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중하게 여기는 거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 예상치 못한 뼈에 손상이 오는 것을 걱정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많은 양의 필러를 주입했을 적에 생각지 못하게 파여버리잖아요. 네, 그럼 네. 치아의 뿌리까지 파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면서 어떻게 그 부분에다 그렇게 많은 양의 필러를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영상의 부분을 반박하시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네. 하나는 오케이 필러를 넣어서 조금 파지는 거 보형물 넣어서 파지는 것보다 그리고 또 윤곽술 해갖고 스크루 받고 그러는 것보다 뼈에 무리가 훨씬 덜 덜하지 간다. 않냐? 그러니까 필러를 쓰는 게 낫지 않냐. 네. 이게 논리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자기들은 뼈에 가깝게 그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주입하지 않는다.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촘촘히 층으로 입체적으로 뼈에서 약간 멀리 주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그렇게 주입을 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뼈에 많은 약을 한꺼번에 주입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잘못 시술을 하는 거죠. 잘못 시술하는 네,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하는 거죠. 궁금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오케이 윤곽 수술이 필요한데 윤곽 수술을 안 하고 여기다가 티슈만 이렇게 올려주면 모양도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만 살만 덜렁덜렁 찌우는 결과가 나거든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히알루론산이나 필러를 제대로 시술을 받았을 때 뭐 이렇게 뼈를 함몰시키고 이런 일은 흔치는 않군요. 네, 근데 있을 수 있는 있을 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종기 하나도 그렇게 만들 그렇죠. 수 있으니까 있을 수는 있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럼 왜 이런 영상을 만드셨는지 그냥 뭐 소비자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워낙에 이 성형 관련 영상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엔 조금 좀 관심을 받으려고 하신 건지 정말 몰라서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충격입니다. 자, 그러면 그 피부과 선생님은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필러가 네. 윤곽 수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많이 봤는데요. 네. 정말 자극적인 광고성 영상들이 많아요. 너무나 넘치고 넘쳐납니다. 네. 특히 필러 시술만 해도 이런 영상이 많아요. 얼굴 윤곽 수술 뭐하러 하냐. 네네네. 그거 부작용 많고 뭐 아프고 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죽을 있다. 수도 있다. 위험하다. 네. 풀페이스 필러만 가지고도 충분히 거기 그 윤곽 수술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죠. 그 뭐 필러 수술의 위험, 필러 시술의 위험, 뭐 대박 효과, 뭐 너무너무 넘쳐나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정말 나라도 반박해야 되지 않나. 아, 화가 나실 수 네, 있겠군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제가 한 얘기는 좀 잘라주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시술만 부각시키고 무차별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술법을 나열하고 이 방법들의 한계 또는 부작용,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선생님이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서로 같이 고르는 게 그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는 그 정보를 갖고 선택을 하고 네, 선생님은 그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렇죠. 이게 지금 올바른 방법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모질하는 볼륨은 발륨이 빠졌을 적에는 뭐 지방 이식을 하든지 뭐 이런 히알루론산을 비롯해서 필러 시술을 하든지 빠진 거는 채워줘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처진 피부나 조직은 그냥 채워서 그냥 부풀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풍선에 바람만 계속 넣으면 판판해지겠죠. 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터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처지고 늘어진 피부는 잘라내고 끌어 당겨주고 올려주고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고요. 네. 프레임이 뭐 변형이 됐거나 그러니까 뭐 윤곽이 함몰됐거나 처졌거나 변형이 됐으면 그것도 보완을 해주고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네. 세 가지 방법이 다 어울려져서 서로 완충하고 보완하는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무슨 한 가지 방법 같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뭐 배제를 시키고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전을 해버리고 그렇게 주입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아, 정말 그 닥터 김께서 왜 이런 영상을 만드셨는지 일반인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많은 영상들 중에서 아, 뭐하러 윤곽 수술하세요? 필러로 다 됩니다. 라는 영상도 잘못됐고 필러 위험하니까 맞지 마세요라는 영상도 잘못됐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올바른 정보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습득하신 다음에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제목이 뭐죠? 어떤? 알약모독이요. 네. 네. 딱 그거죠? 네. 네, 알면 약이고 모르면 독입니다. 네. 그럼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닥터백께서는 현재까지 이렇게 지금 몇 년 되셨죠? 개원하신 지? 개원해서 여기서 진료한 지는 한 20년째. 딱 개원만 보면 20년. 예. 20년 동안 탑들이 수술이 뭐예요? 제일 많이 하신 게 뭐예요? 시술 말고 수술로 봤을 때. 숫자적으로요? 네네. 아무래도 동양인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눈, 코. 그쵸? 거의 많죠. 그죠. 필러도 많이 하세요? 그럼요. 필러 시술이 자르고 하는 수술에 비하면 네. 숫자만으로 보면 9배에서 10배예요. 직접 하세요? 주사를? 그럼요. 저는. 필러가 그렇게 의사가 직접 해야 될 만큼 민감합니까? 저는 못 맡기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제 얼굴에 필러를 올 적에도 저밖에 못 믿겠어요. 직접 놓으세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을 못 믿어요? 네. 그 정도로 민감한 거란 얘기네요,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술에도 정말 크게 좌지우지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FDA 허가된 제품이에요, 필러가.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험 있는 전문가가 주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필러 안전합니까? 미국 FDA 승인이 있는 제품을 제대로 된 의사가 제대로 된 시술법으로 시술했을 적에 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1% 미만입니다. 그리고 1% 속이 시원합니다, 네, 지금. 그런데 예. 끝까지 들으세요. 예. 1%도 아주 경미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뭐 멍이 잠깐 들었다가 없어지거나 뭐 붓기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그게 대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간혹 가다가 피부 괴사라든지 심지어는 실명까지 아주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그러겠죠. 그런 건 그거 수백만 건 중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수백만 건 중에 한 건이거든요.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주사요법으로 시술된 건수가 1,600만 건이에요. 그러면 매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매년 이런 일이 몇 건씩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사실은 영상을, 우리 닥터베와 말씀 나누기 전에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특히 그 두 분의 영상이 조금은 좀 원망스럽기도 했고, 의심도 갖고, 좀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도 다 이해하고, 두 분 말씀이 또 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예, 예. 자, 여러분, 필러와 윤곽 수술 두 영상의 어떤 그 대립, 논란,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영상으로 많이 좀 여러분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중요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배원혁 성형외과 전문의 우리 배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좀 모실 테니까 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